알베르 카미의 패스트에 대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 패스트는 전염병인 패스트가 발발하고 마을이 봉쇄된 뒤 사람들이 고립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주인공인 리웨는 의사로서 다른 인물들과 함께 패스트와 맞서 싸우며 고군분투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인간 군상의 본성과 인간의 희생,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조리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그려집니다. 카미는 패스트에서 부조리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그의 부조리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희생해도 자연재해나 전쟁과 같은 대재앙 앞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리고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특정 국가의 의료 대란을 보며 카미가 다른 부조리함에 또 다른 시각이 더해졌습니다. 저는 자연재해가 모두에게 공평한 부조리라 믿었지만 코로나를 통해 현대사회에서는 자연재해조차 약자들에게 더 불평등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코로나 당시 실제로 사회적 약자들은 더 큰 피해를 입었고 특정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 정보 불균형은 그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에게 카미의 패스트는 단순한 전염병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게 가혹하게 다가오는 현대사회의 부조리한 구조를 상징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읽기 전에 이미 코로나를 겪으면서 카미가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조리함은 물론이고 현대사회에서 더 심화된 부조리함까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난 후 그 부조리함의 부정적 놀라움이 더해졌습니다. 카미는 20세기 초반에 의학적 기술적 한계가 뚜렷한 시기를 배경에 전염병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놀라운 점은 과학이 발전하고 정보가 풍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은 카미가 묘사한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심화되고 노골적인 부조리가 나타난 거죠. 또 저는 이와 관련해서 영화 돈룩업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화는 혜성이라는 엄청난 자연재해조차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지막 선별된 소수만이 생존할 기회를 얻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하기 좀 이상하지만 예전에는 자연재해 자체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가오는 부조리함의 상징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자연재해를 겪는 인간들이 새로운 부조리를 창조해 같은 인간에게 가하고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카미가 패스트에 묘사한 연대는 소극적이고 개인적 책임에 기반한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리웨의 타루는 패스트라는 자연재해가 낳은 거대 부조리와 맞서 싸우기 위해 연대를 통해 직업적 소명의식은 물론 도덕적 책임을 다하려 합니다. 헌신과 희생이라는 방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 연대는 궁극적인 문제 해결에 다가가는 적극적 활동이나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연대라기보다는 인간적 고통을 함께 나누는 개인의 성찰적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초반에 등장해서 자신들의 슬픔을 나누기 위해 연대하는 분립 생존자 모임처럼 말이죠. 이러한 연대에 대해 개인적인 평가를 더하자면 카미가 강조한 연대는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개인적으로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에만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연대가 현대 사회의 다양한 부조리를 낳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실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은 불평등한 구조를 비판하고 변화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수반하는데 그에 반해 카미의 연대는 그저 부조리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인간적인 방식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현실 사회의 궁극적 문제 해결을 외면한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미가 강조하는 연대는 소극적 저항과 인간적 도덕성에 기반을 둡니다. 그의 연대는 인간들이 서로 희생하고 돕는 방식으로 묘사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엔드게임 속 분립 생존자 모임과 마찬가지로 카미의 연대는 고통을 나누고 함께 견디는 것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즉 카미의 연대는 현대의 부조리함을 낳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패스트와 같은 재난이 낳는 부조리함을 반복되도록 방임하는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실의 적극적 연대나 저항은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 활동을 포함합니다. 단순히 고통을 나누고 도덕적 직업적 책임을 다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항하는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말이죠. 결과적으로 카미의 연대는 현대사회가 낳고 있는 다양한 부조리의 발생 자체를 막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기에 현실의 적극적 연대나 저항과는 결이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에서는 패스트라는 거대한 부조리에 맞서는 방법으로 인간적 연대가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대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구조적 불평등과 부조리에 맞서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 현대사회에서도 단순한 인간적 연대와 도덕적 성찰은 부조리한 상황에서 위안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구조적 불의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역사적 사건을 보더라도 사회 구조나 불균형한 정치적 구조를 변화시킨 것은 개인들의 소극적 연대와 도덕적 성찰이 아닌 적극적 연대와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에 비춰 과거에도 그리고 여전히 적극적 연대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카미가 그 시절에 그러한 시선을 가졌던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혼란스러운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깊다 생각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삶에 대한 불확실성과 무의미함이 유럽 사회를 지배했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카미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개인의 도덕적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며 개인이 부조리를 초연하게 받아들이고 의미를 찾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카미의 이러한 시선은 전쟁 후의 피로감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거대한 변화를 요구하기보다는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해답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카미의 작품은 현실이 낳은 다양한 부조리와 맞서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여전히 개인의 자유와 도덕적 책임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유효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의 저는 카미의 시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저는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현대사회의 다양한 부조리를 낳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믿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내일의 저에게 카미의 시선이 해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카미의 시선과 철학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독자들 역시 충분히 가치 있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동시대 작가 중에서 카미보다는 조지 오웰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리뷰가 나온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책 읽는 임영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